저도 처음 보는 그런 보충제들을 들고 와 선수들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파우더를 먹고 도핑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고, 이왕 먹을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하게 스포츠 영양학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음해 관계를 얘기해도 그 사람도 음해 관계를 하고 있는데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 한 체크 한번 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세포인트 이론이라고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을 계속 36.5도로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원래 70kg의 선수였다? 그러면은 아무리 좀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었다가 다시 70kg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적게 먹었다? 그럼 내 몸이 되게 긴급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조금 절약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빠졌다가도 다시 70kg로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데, 체중은 한 번에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영양사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보고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탄수화물을 운동선수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지만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면은 운동 강도에 맞게, 운동 형태에 맞게 조금 조절을 하면은 체중 조절을 하는데 좀 용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요즘에 보충제 상당히 많이 먹죠. 그쵸, 많이 먹죠. 선수도 많이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충제 먹는 거를 식이섬유나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추천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네네. 운동선수가 이런 보충제 있죠. 파우더 보충제. 네.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스포츠 영양학에서 피라미드, 맨 밑칸이 총 에너지 섭취를 잘 지키는 것이고 맨 위에가 보충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스포츠 영양학에서는 보충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식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충제도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이제 보충제 종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보충제들, 칼슘, 뭐 철분, 뭐 비타민 B군 보충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수한 상황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먹어야 되는 보충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온 음료, 에너지젤,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먹기 힘든 상황에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보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음료도 사실 보충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얘기하면 스포츠 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블릿 형태나 파우더 형태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먹는 그렇죠. 보충제. 경기 향상을 위해서 먹는 보충제. 네네. 예. 그거가 이제 뭐 크레아틴이나 뭐 베타알라닌, 식이질산염, 탄산수소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제의 종류가 여러 개 있고,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보충제들을 들고 와 선수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충제를 선택하기 전에 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코치님이 우유 많이 드신다고 했는데, 우유 안에 BCAA 함량이 굉장히, 류신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만 잘 먹으면 BCAA 따로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마그네슘, 뭐 바나나나 초콜릿 이런 데서 음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견과류 같은 것들, 오메가3 같은 보충제도 많이 드시는데, 평상시에 생선 자주 드신다? 이러면은 생선 한 덩어리에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섭취량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음식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이 보충제가 근거가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선수들이 보충제 선택하는 거에서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아니면 내 옆에 동료 선수가 먹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충제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근거가 없는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인스타가 발달되면서 거기서 홍보하는 게 너무 과도하게 홍보가 돼가지고, 야, 이걸 먹고 있다고? 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보려면 IOC에서 발간한 그런 동의서에 자료들이 있어요. 보충제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제 호주가 굉장히 스포츠 영양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인데,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소인 AIS에서 보충제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효과 있어서 시도해볼 만해 라고 하는 거를 A그룹, 이거는 뭐 효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B그룹, 이거는 효과 없으니까 너네 먹지 마 라고 하는 걸 C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고 보충제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기관에서
훈련에서 얘기하는 그런 보충제를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한 5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메타 분석이 되어 있는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그런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이 5가지를 그러면 선수들이 다 먹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 보충제가 내 종목의 특성에 맞는 거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수영도 사실 단거리 종목과 장거리 그렇죠, 종목은 장거리. 저는 아예 다른 스포츠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사용하는 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나 필요한 능력들이 너무나 다른데 나에게 정말 맞는 보충제인가? 이것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요즘은 보충제들을 선수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해요. 맞아요. 해외 직구를 해서 바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보충제들이 파우더 재질로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원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도핑에서 자유롭냐? 이거를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파우더를 먹고 도핑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차라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보충제를 먹어라. 오히려 국내는 조금 식품위생법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신뢰성이 가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훈련 중에도 내가 써봤던 건지 가끔 이제 마스터즈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좋다고 해서 시합날 먹고 탈나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것들도 선수들도 뭐 보충제가 있으면 시도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시합 때 시도해 보는 게 아니라 훈련 중에 내가 기록을 잴 때 여러 번 해봐서 어떤지 그 성능을 보고 진짜 효과를 자기가 느껴보고 경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충제를 그렇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크레아틴이나 카페인이나 뭐 그런 것들은 미리 먹어봐야지만 네네. 되지.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껴놨다가 시합 당일날 먹으면 큰 탈이 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운동선수 도핑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니 네. 차라리 국내 국내 제품을 거, 선택하죠. 그 다음에 옆에 선수가 먹는다고 해서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종목 네. 특성에 맞는 거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기준인 것 같아요.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렇죠? 네. 음식으로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보충제로 약으로 하려고 하면 예, 예, 안 되죠. 이것도 네.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이 기준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하고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음식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해외 직구보다는 네. 국내.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인스타나 유튜브에 성분표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광고가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하고 요즘에 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는 막 좀 박사가 나와서 설명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많이들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본다면은 병도 경기력도 음식을 통해서 일단 해결을 하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것들도 있었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는 어떤 식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라는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혹은 피할 음식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경기 전날 그리고 당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명확히 드리면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제 탄수화물이 충분해야 되고 단백질이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하고 식이섬유는 좀 적게. 왜냐면 식이섬유 평상시에는 너무나 좋고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지만 소화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현미밥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를 느리게 만들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좀 적은 그런 음식들을 선택하면 좋은데 수치를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중당 탄수화물은 1g에서 2g 정도 그리고 단백질은 0.3g 환산을 시켜드려보면 70kg의 이제 선수라고 하면 밥 한 공기에서 두 공기를 매 끼니마다 식사에 먹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0.3g이 70kg 선수라고 하면 고기 100g 정도 이렇게 매 끼니마다 좀 챙겨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이것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그란 식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반은 탄수화물로 채우는 거예요. 밥이나 빵이나 떡 아니면 죽도 낼 수 있겠고 파스타 뭐 이렇게 반은 탄수화물로 그럼 반이 남았잖아요. 그 반의 반은 단백질로 채우는 거죠. 닭가슴살도 좋고 지방기 적은 돼지고기 이런 것도 좋고 생선, 뭐 두부, 계란 이런 거 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알록달록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걸로 채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식이섬유 좀 적은 거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익힌 채소, 나물 종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경기는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시기니까 우리가 훈련 중에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몇 그램 너무 힘드니 네. 동그란 거에 반은 탄수화물, 그 중에 나머지 반은 단백질, 그다음에 반은 알록달록 채소들로 채워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보통 시합장 가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 다 뭐 어떤 영양소가 찾아가서 밥을 해주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게 가서 뭘 사 먹어야 되잖아요. 시합장 가서. 그러면 추천하는 메뉴들이 뭐가 있을까요? 백반집 가면 쌀밥도 나오고 고기 종류나 생선 이런 것도 한 마리씩 구워주시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백반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외식 메뉴로 선택하기에는. 그리고 진짜 그냥 소화가 잘 안 된다, 좀 긴장했다 이런 선수라면 그냥 죽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죽 먹을 때도 삼계죽, 닭죽이나 뭐 소고기죽 그런 단백질이 것들. 들어간 죽. 네네. 근데 이제 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야 그 양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 나는 괜찮다 하면은 밥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죽을 좀 넉넉하게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백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기 당일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반대로 최소한 평소는 몰라도 경기하기 당일날 전날에 좀 이것 좀 피해라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맵고 자극적인 것들, 튀긴 거, 그다음에 너무 이제 지방이 많은 뭐 크림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피하셔야 되고, 너무 많은 양의 과일이나 샐러드 이런 것들은 좀 식이섬유를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적당히 좀 드셔야 되고, 잡곡밥 이런 것도 사실은 평상시에는 좋지만 경기 전이나 뭐 당일 아침에는 굳이 잡곡밥을 선택할, 그건 소화 때문에.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소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경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만큼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고기예요. 시합 전날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건 탄수화물. 충분한 탄수화물이 있을 때 고기를 조금 먹는 거 너무 좋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적절하게 있는 식단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자녀가 선수예요. 내일 시합을 뛰었는데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선수가 가서 고기를 먼저 먹어요. 배불러서 엄마 나 이제 그만 먹을래 하면 밥은 이제 안 먹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 한 20점짜리 식사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수들한테는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한 근본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고기를 먹으러 가서도 밥이랑 같이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그래서 고기 먹지 마라, 선수들 먹지 말아야 될 건 사실 없거든요. 충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있으면 그 안에서 다양한 근본을 선택해서 먹으면 되는 문제여서. 시합장에서 잘 먹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초코파이, 크림빵, 그 다음에 초콜릿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초코파이 같은 경우 좀 얘기 좀 할게요. 왜냐면 초코파이가 제일 많이 먹는 간식 중에 한 가지거든요. 명확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많으면 소화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경기하는 것과 소화시키는 거를 한 번에 못 하거든요. 굉장히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 몸이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경기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콜릿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우리 몸이 교감신경으로 전환이 돼서 경기를 뛸 준비가 되는데 위에 계속 음식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는 먹지 말고 이왕 먹을 거면 맛밤 같은 거 저는 추천 많이 하거든요. 바나나. 바나나는 그냥 진짜 천연 에너지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이게 초코파이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포만감 때문에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해요. 맛도 맛이지만 조금 배가 든든하게 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거가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위에서 음식물이 계속 머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시합이 들어갈 때는 위를 좀 비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경기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이제 세계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조현주 선수를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현주 선수한테는 아침에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하라고 컨설팅을 하셨나요? 이제 조현주 선수와 이제 올 초부터 컨설팅을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을 준비하면서 선수가 사용하는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을 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얘기를 했는데, 현주 선수도 이제 원칙은 똑같이 지켰어요. 이제 고탄수화물에 적당한 단백질이 있고 지방과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먹어라. 왜냐하면 현주 선수가 좀 위장관 증상들, 이유모를 복통들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고강도 훈련을 함으로써 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식이섬유 적은 과일, 여러 가지 과일 종류가 있지만 메론, 수박, 바나나 이런 것들이 좀 식이섬유가 적은 거거든요. 그 싱가포르니까 그런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과나 뭐 파파야,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런 것들은 좀 식이섬유가 많아서 피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주 선수가 조금 밥보다는 빵을 좀 선호하는 선수여서 빵 먹을 때도 크로와상과 식빵 이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식빵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이제 싱가포르는 조금 중국 음식들이 많고 맵고 향신료 많이 쓴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조금 피하고 담백하고 구운 감자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해서 먹도록 조금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게 모든 선수들한테 적용돼야 할 부분은 아니고 현주 선수는 좀 그런 증상들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얘기를. 그렇다면은 무조건 책을 보고 다 모든 선수를 일반화 시키는 어려운데 네. 사람에 따라서 이 네네. 컨설팅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뭐가 좋다라고 하면 주구장창 이제 그것만 그쵸, 그쵸. 먹는 예. 그런 선수들이 있을까 봐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든지 이제 개인의 1대1 상황에 맞게 컨설팅 된 내용들. 오케이. 그러면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선과 결승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네. 국제 경기는 예선 뛰고 준결승 뛰고 결승까지 가야 되지만은 거의 대부분 아니 100%죠. 100%의 국내 경기는 예선과 결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예선이 오전에 이루어지고 결승이 이제 오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텀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막 네. 3시간, 4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선을 뛰고 결승까지 영향을 또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이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예선 때 힘을 다 써버리고 결승에서 오히려 백조가 나오는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체력 안배하는 그쵸. 거가 어렵고 짧은 시간 안에 선수들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예선전이 10시에 시작하면 결승은 보통 한 4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 예선 끝나고 나오면 거의 한 12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뭐 중간에 워밍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해서 그럼 이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양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뭘 많이 먹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봤자 정말 식사 한 끼와 간식 요 정도를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계획적인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선수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예선전 끝났다고 해서 아 숙소 가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숙소 가서 누워서 좀 쉬다가 밥 뭐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수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예선전이 있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 그런 영양 스케줄을 조금 파악을 해서 미리 간식을 챙겨야 돼요. 초코우유나 바나나, 이온음료라도 뭐라도 챙겨서 예선전을 뛰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탄수화물이 충분하고 적절한 단백질이 있는 그런 식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전에 에너지젤 같은 것들 먹어주면서 떨어진 혈당을 다시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합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이때 포인트는 진짜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길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계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간격을 두고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합을 나가면 루틴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루틴 안에 영양 루틴까지도 설계가 돼 있어야지. 그게 이미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이미 늦은 거다. 네. 그러면은 소화 충분히 시킬 수 없을 정도의 간격이라면은 에너지젤이나 간단하게 네.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3시간, 4시간 이상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면은 그래도 네. 충분한 식사를 하고 가는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보통 보면은 시합에 하루에 뭐 2개도 뛰고 막 그러는데 네. 1시간 간격으로 시합을 2번 뛰었다면은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섭취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인데 에너지젤 같은 거를 그 사이에는 먹는 게 좋겠죠. 음식으로 뭔가 섭취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거를 빨리 흡수시키고 싶다라고 하려면 에너지젤을 에너지젤 그때는 같은 걸로 네.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 에너지젤이라는 거는 그 안에 뭐 타우린과 여러 가지가 카페인까지 네. 포함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가 포함되어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런 거가 잘 맞지 않아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탄수화물만 있는 에너지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에너지젤이 되게 특별한 거 같아 보이지만 그냥 탄수화물을 고농도로 농축해 놓은 제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보충제 중에 상황에 따라서 섭취하기 힘들 때 먹을 수 있는 게 에너지젤이지 에너지젤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퍼포먼스 향상 이걸로 이어지는 거는 사실 아니고 그 전날에 탄수화물 충분한 식사와 단백질을 먹었느냐, 그날 아침에도 식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지 에너지젤이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예요. 그렇죠?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그렇죠? 네네. 그 다음 날 또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경기 중까지를 얘기했고 네. 탄수화물의 중요도를 점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탄수화물 제외시키고 이건 당연히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경기 후에 다음 날 또 다시 다른 종목을 출전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제외하고 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게 효과적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굉장히 지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항염증 식단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몸이 굉장히 고강도 훈련을 하고 나서나 경기 후에 굉장히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밤에 선수들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열이 자꾸 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나서인데요. 이런 거를 좀 가라앉혀주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C, E 뭐 이런 영양소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알록달록한 채소, 과일 이런 걸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뿐만 아니라요. 훈련 중에 고강도 훈련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몸에 열이 나서 잠을 못 잤어요 라는 선수 꽤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다 염증 반응의 네. 일부분일 수 있는 거죠. 아픈 건 아닌데 몸에 열이 나고 막 누가 때린 것처럼 네. 아파요라는 게 이제 염증 반응이는데 네. 이때 필요한 게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것들을 다 항산화 영양소. 우리 몸이 되게 산화되어 있는 활성산소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란 이야기죠.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 외로 이런 선수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방도 충분히 이때는 먹어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고강도 훈련한 이후라면 뭐 그 충분한 지방을 소화시킬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경기 중이라면 이것도 이제 소화의 용이성을 보고 내가 이걸 좀 더 소화시킬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건 할 때면 좀 지방도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 중에 다 종합해서 얘기하자면은 경기 중과 훈련 중은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기 중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한 50% 정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단백질도 한 25% 네네. 가져가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소화네요. 얼마큼 내가 소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냐가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게 시합 후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하는 사람은 그건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는 꼭 비타민 A, C, E, 셀레늄.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영양소로 보기보다는 식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염증 식단이 꼭 그 영양소 비타민뿐만 아니라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단도 포함을 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채소, 과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선들 그런 것들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경기 중과 영양 섭취에 대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선수들의 식사는 성인이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챙겨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아이들의 식단을 준비할 때 우리 학부모들이 꼭 고려해야 할 점과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팁을 줄 수 네네. 있는 어떤 네.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진짜 선수들 밥 챙겨주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죠. 아무래도 그냥 학생이 아니라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영양 섭취를 매일 완벽하게 하는 거는 사실 그 누구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충분한 탄수화물하고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알록달록한 채소랑 건강한 지방. 그래서 건강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보카도나 뭐 들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만 신경을 잘 쓰셔도 선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사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소년 선수들은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선수들이 그냥 훈련 끝나고 편의점 가고 컵라면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가방 같은데 좀 건강한 간식들을 좀 넣어주는 거죠. 계속 얘기했던 초코우유나 아니면은 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타트 체리 주스, 아니면 맛밤 그리고 뭐 그냥 햄야채 샌드위치 이렇게 선수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영양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손이 닿는 곳에 먹을 게 있으면 그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의 뭐 그런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은 좀 건강한 간식들을 챙겨서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완벽할 수는 없다. 근데 대신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이제 선수들한테 아침 식사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얘기했는데 아침 식사라고 해서 뭐 이거를 진수성찬으로 몇 끼니 5찬, 6찬 이렇게 차려주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손흥민 선수의 식단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튜브에 토트넘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매일 아침마다 식빵에 스크램블 에그에 아보카도 이걸 항상 고정적으로 먹더라고요. 뭔가 손흥민 선수는 매일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반찬들을 뭔가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축구협회 조리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렇게 먹냐? 했더니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 식사라고 해서 뭐 다양하게 먹을 필요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먹더라도 꾸준하게 먹자. 뭐라도 챙겨 먹자.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쉬운 거부터 바꿔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메뉴로 꾸준하게 네. 주는 게 가장 네. 좋다는 거고, 또 정리하자면은 먹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루틴을 그쵸? 잘 하셔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완벽해질 수는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네, 마시고 네. 아까 얘기한 탄수화물, 단백질, 네. 그다음에 채소들 네. 그것만 골고루 먹어도 충분하니까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네.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냥 절대 네.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수영을 시키는 학부모가 됐다, 내 자식한테는 절대 안 네. 먹일 음식 3가지가 있다면? 저는 일단 스낵류 같은 튀김, 그리고 이제 초가공식품, 햄이나 베이컨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은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이 무조건 높은 음식들. 당이 높은 음식 네네. 기준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적당하게 먹는 거는 좋은데 저는 조금 이제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당 함량이 10% 이상 되는 음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소년들이 과량 섭취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음료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절을 시킬 것 풀어서 같고. 얘기하는 콜라? 그쵸, 콜라도. 사이다, 네, 탄산음료. 네, 그런 음식에 튀김류, 네. 가공류.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부모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허용이 되는 범위일까요? 그쵸.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 에너지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먹는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주말에 뭐 치킨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마라탕 먹으면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식단을 한다? 그러면 운동 끝나고 와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루틴 안에 영양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 상당히 좋았고, 염증 반응.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한 20년 넘게 지도를 하면서 알기는 알아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선수한테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는 일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도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만든 브랜드인데요. 선수들의 마지막 퍼포먼스 1%를 영양으로 완성하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 좋아하고 박태환 선수의 굉장한 팬이어서 고등학교 때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박태환 선수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했는데, 그때 한참 펠프스 선수랑 한참 비교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펠프스 선수의 식단은 이렇고 뭐 박태환 선수의 식단은 이렇고, 둘의 윙스팬 차이는 이렇고, 신장 차이는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펠프스 선수의 영양사가 나와서 얘기를 식단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럼 나는 커서 박태환 선수 밥 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이 스포츠 영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뭐 일본이나 호주, 미국 이런 데보다는 아직 스포츠 영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있지는 그렇죠. 않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선수들은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선수들은 아직 국가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유소년 선수라고 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영양지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아, 선수들한테 좀 1대1로 코칭을 해주면 좋겠다. 그 선수들마다 갖고 있는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또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선수도 있고 또 회복이 잘 안 되는 선수들도 있고 이런 좀 초점을 다르게 영양 컨설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랑 비슷한 전공을 하신 스포츠 영양학 박사님과 함께 이제 올해부터 선수들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 내가 공부를 꼭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을 이제 직접 좀 쉽게 아니면 네.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1%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저한테는 10%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말 운동 열심히 하면 뭐예요? 나중에 보충하고 그 보충된 영양소로 근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다음날 운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쌓아가는 건데 운동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나서 고갈된 상태에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영양소 자체가 없다면은 네. 이게 운동의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모든 것은 회복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더 붙잡고 더 많은 얘기를 네. 나누고 싶지만 좀 많이 지치셨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와 주셔서 네. 더 좋은 얘기 혹은 오늘 못했던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